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이제 IO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IO는 이제 이번에 바뀐 시험에서 또 페이퍼 1보다 기존에 했던 그 IOC, IOP하고 구분되게 사실 훨씬 더 많이 바뀌었고 또 훨씬 더 또 바뀐 부분이 영역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이 있고 또 그만큼 이 IO가 중요하게 되었고 또 어, 알다시피 이제 내년까지는 페이퍼 2 시험이 안 보기 때문에 이 IO가 SLL 학생들한테는 45% 반에 해당하는 그런 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IO 시험의 목표와 방향성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이 시험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의 목표와 방향, 그 시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바를 잘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답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준비하면 무작정 점수가 맞게 나오니까 네, 그 시험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IB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북 같은 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IB의 특징이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거는 맞는데 가이드북을 친절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되게 항상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항상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항상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 놓는 그런 가이드북을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만큼 또 해석의 여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놔서 또 선생님들에게 또 다양한 어떤 그 기회를 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험을 준비시켜 주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너무 많이 열어두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시작했을 때와 올해 2월달, 4월달에 특히 2월달에 이게 나왔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왜냐면 이미 시작한 지 2년이 가까이 다 된 상태에서 즉 올해 5월이 마지막 그 5월 4월 달이 마지막 제출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IO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황당한 행동을 해주셔서 네, 그 당시에 많은 학교에서 이제 IO 시험 이미 본 학교들도 다시 봐야겠다 이런 얘기 나오게 했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다시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그대로 갑시다. 어차피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출 2달 전에 이렇게 가이드를 내버리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다 망할 테니까 그냥 갑시다. 이 시간에 페이퍼 1 준비 더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제 올해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내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이 가이드가 나온 지가 일단 1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반드시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O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중요하죠. 이 IO는 이전에 말하기 시험과는 말하기 시험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달라졌고 특히 이 IO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학과 리터처와 랭귀지 리터처가 그냥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같다.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더 랭귀지 학생들도 충분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페이퍼 1 시험의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21년에서는 이렇게 시험의 비중이 달라졌어요. 아까 설명드린 게 넘어가고 자 무엇이 IO인가?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한글을 안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학에 초점 맞춘 거야. 하나의 번역 작품과
하나의 그 모국어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A는 한국 작품과 그리고 번역 작품을 가지고 두 작품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 스스로 15분 동안에 그 발표를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신 경우에는 10분 동안 발표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5분 발표가 있고 만약에 셀프토트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5분을 혼자 다 발표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하나의 개요, 아웃라인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개요와 그다음에 각각 작품에 대한 엑스트랙, 그 발췌문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데 발췌문은 40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총점은 각 4개의 영역에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각 점수마다 10점씩에서 40점이 만점이 됩니다. 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걸 한글 바꿔서 쓰게 되면 우리말로 쓰인 작품과 번역 작품에서 선택한 발침 하나를 선정해서 40줄 중략 없이 연속되는 부분. 이전에 발췌문에서는 중간 중략을 하는 것을 허용해 줬지만 이번에 아이오에서는 중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어져 있는 40줄이 돼야 됩니다. 또 여기서 40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40줄은 원칙으로는 내가 선택한 책, 그 책, 원본 책에 있는 40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드 버전으로 만들다 보면 워드 버전에서는 글자 크기나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하게 되면 분량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꼼수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책의 40줄을 연속되는 부분으로 발췌를 해야지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의 질문에 관해서 사전에 준비와 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10분 동안 발표하는 거고 교사와 학생 질문 5분인데 여기서는 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준비한 걸 발표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시다 들었는데 이거는 명백한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미리 알려줄 수도 없고 그 질문은 그 랜덤으로 선생님이 이제 출제가 되어 있고 원래는 이 질의응답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이드가 아주 명확하지 않지만 아이비답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이따가 내가 따로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은 자신이 학습한 두 작품에서 선정한 전 세계 논쟁거리,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데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고찰하시오가 이것이 아이오의 핵심이야. 즉 아이오는요 글로벌 이슈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글로벌 이슈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전의 교육 방식과 이전의 수업 방식이 여전히 문학 작품을 공부하면 비문학 작품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냥 책에서 끝나고 마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주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배우고 있는 작품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가. 즉 학생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라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글로벌 이슈 아이오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슈 전 세계 논쟁거리가 번역했는데 이 글로벌 이슈가 아이오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로벌 이슈를 무시하면 아이오는 없다. 앞에서 말했던 페이퍼원에서는 바로 안내 질문에 대한 답 안내 질문을 받았던 그 장치가 작품 전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페이퍼 1이었다면 아이오는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는가 얼만큼 내가 배웠던 문학 작품과 글로벌 이슈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학년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12학년 이제 방학 끝나면 12학년 됐으니까 자 페이퍼 1이랑 같지 않습니다. 아예 달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페이퍼 1은 안내 질문, 문학 장치가 작품 전체에 이해하는 역할. 즉
여전히 이전의 문학 작품 분석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인데 아이오는 글로벌 이슈, 항상 글로벌 이슈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알겠죠? 네, 제가 이거는 저희 학교 수업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설명했던 자료다 보니까 약간 좀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처럼 말도 사용했는데 아무튼 네, 네. 선생님 말 잘 듣기 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아이비 존.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자료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잠깐만 다른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전에 앞에 나왔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서 이게 2월에 나왔던 갱신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거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학교와 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전 세계 논쟁거리나 렌즈, 즉 전 글로벌 이슈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선정한 두 발췌문과 작품에 접근하기에 전 세계 논쟁거리, 글로벌 이슈는 개인 구술, 아이오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구술의 즉 아이오의 초반에 내가 선택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정한 논쟁거리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간략하게 정의하는 것. 즉 서론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글로벌 이슈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마치 페이퍼원에서 주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조언이었고 두 번째 보시면 발췌문의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내가 선택한 발췌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췌문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글로벌 이슈를 그 부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장치가 어떠한 문화 기법이 그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니까 발췌문은 여러분들이 IEO에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중요한 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췌문은 전 세계 논쟁거리 IEO 그 글로벌 이슈와 어떻게 의미를 형성했는지 보여주는 두세 가지 예가 있어야 된다. 즉 이 두세 가지라는 얘기는 글로벌 이슈의 내용 자체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 글로벌 이슈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문학 장치나 기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야, 발췌문 중에 하나를 시로 선택하는 것을 나는 추천해. 왜냐하면 시는 작품 전문이 하나의 발췌문일 수 있는데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맞는 그 부분을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딱 그 부분 40줄 안에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시를 선택하면 어떻겠니라고 이제 권장하긴 하지만 또 학생들에 따라서 시가 너무 어려운 학생들, 시가 너무 혐오스러운 학생들한테는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의 한국 작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의 문학 작품과 하나의 비문학 작품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시를 하나의 갈래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또 시를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논쟁거리는 구술 전체를 관통하는 실타래가 된다. 이 말이 이 IO에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다뤄야 될 부분이 발췌문에 나타나 있는 어떤 문학 장치가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고 보여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IO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이슈가 더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작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품의 원래 주제가 있고 근데 내가 선택한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주제가 그런 식으로 글로벌 이슈에 맞게끔 주제를 다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품 전체의 주제와 이 글로벌 이슈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글로벌 수로 만들어진 이해의 카테고리를 알고리즘을 그런 형식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인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룬 세 번째 요소고요. 자, 구조에서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틀을 갖추한다. 자, 비록 말하기 시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반말을 막 쓴다거나 아니면 정말 친구들끼리 쓸 수 있는 그런 구호체적인 표현들을 구술 시험이라 하더라도 구호체적인 표현들을 그렇게 막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형식을 갖춘 틀을 갖춘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제문이나 작품에 드러난 바를 넘어서 전 세계 논쟁 관련해 개인적인 진술이나 전 세계 논쟁에 관한 논평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그 가이드북이 나왔을 때는 아이오 가이드북에서 이 전 세계 논쟁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진술이나 전 세계 논쟁에 관한 논평은 어떤가요? 라고 나왔을 때 그때 처음에 IB 헤드 그 랭귀지 A 헤드에 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진술과 논평도 환영한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셨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이 가이드에서는 학생의 개인적인 진술과 평가는 없어야 한다고 나왔어요. 이 말은 사실 글로벌 이슈를 하다 보면 난민 문제나 아니면 어떤 성차별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국가와 종교 간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IB의 특성상 어느 한쪽에 치우친 표현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논쟁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진술과 평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고 약간 좀 불평등하거나 편협한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평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는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이번 두 번째 바뀐 거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발제문과 전체 작품이 전체 논쟁거리를 보여준 방식에서 초점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비교와 대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이 말은요. 이 말 이런 같은 말이 되게 좀 아이비가 말하는 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인데 비교 대조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비교 대조가 중심은 비교 대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교 대조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닌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들이 그러면 있잖아 두 작품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오를 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 한국 문학 하나 아니면 번역 문학 하나 아니면 랭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학 하나 그리고 번역 그 비문학 작품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고를 때 두 작품의 글로벌 이슈가 일단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겠지만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골라도 좋을 것 같고 비슷한 것을 골라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꼭 비교 대조를 할 필요 없고 비교 대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두 입장이 비슷하다.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서도 해당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네. 아니면 시대가 달라. 뭐 18세기 작품과 21세기 작품인데 시대가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 시대 입장은 서로 비슷하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런 해당 글로벌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가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보여줘서 똑같은 거를 얘기해서 똑같은 글로벌 시대 입장을 얘기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입장이 다르다.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또 서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두 세상에서 똑같은 시대와 배경이나 아니면 문화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하지만 두 발제문에 나타나 있는 글로벌 이슈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지 말하기 좋으니까 그 부분만 잘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술 초반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 C를 적용한다. 네, 이거는 학교에 선생님 있는 경우고요. 만약에 셀프 투터 같은 경우에는 15분이 전부 다야. 역시 마찬가지로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성인데 구성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말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IO에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론과 결론은 가급적이면 적게 써야 돼요. 최대한 분량을 적게 배당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본론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 본론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서론, 결론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본론에서 할 얘기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서론은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 정도 얘기하고 결론은 그냥 정리해주고 끝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평가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만 해주고 끝나는 형태로 하게 되고, 본론의 내용을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 다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잘 생각을 구성하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야. 여기서 균형 있게 시간을 배치하여 각 발췌문과 작품, 여기 바디 오브 웍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디 오브 웍과 웍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스트랙과 바디 오브 웍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앞에서 이거 평가 이거 별로 안 중요했어. 이거보다 이 바디 웍에 대한 요소,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균형 있게 시간을 배치하란 말이 정말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애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 있게 시간 배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또 올해 그 IB 책점 선생님의 어떤 생각들을 좀 들어봤을 때 이 균형 있게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드려야 돼요. 이 바디 오브 웍의 개념과 이스트랙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스트랙은 발췌문이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40줄을 선택하는 것이 발췌문이야.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 바디 오브 웍이라는 것은요, 작품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전체 작품 바디 오브의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BOW와 W 하는데 이 IB에서 말하는 그 한 웍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장편 소설이다. 장편 소설은 한 작품이 한 웍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편 소설을 고르게 되면 뭐 우리들의 일거지 영화 같은 중편 소설을 고르게 되면 중편은 두 작품이 한 웍이죠. 그렇죠? 수필 같은 경우에는 수필이나 단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작품에서 8작품 정도를 우리는 한 웍이라 그래요. 희곡도 드라마, 희곡도 한 웍이 한 작품이 한 웍이 되는데, 자, 시 같은 경우에는 15작품이 한 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바디 오브 웍이란 것은 이 한 작품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 바디 오브 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만약에 장편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작품 전체니까 수필이나 단편소설 시 같은 경우에는 저 5작품 15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집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균형 있게 시간을 배치하는 얘기는 바디 오브 웍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것과 발췌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비슷하게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사실 IO를 원래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놨고 이렇게까지 많은 논란이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나치게 논란을 만들어 놓은 문장이야. 이 균형 있게란 말, 이 밸런싱이라는
밸런스는 이 말 단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미치게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자 바디 오브 여기다 개념 이해가 되시나요? 얘들아? 어머니도 계시고 학생들 계신데 바디 오브 개념 이해가 되셨나요? 작품 전체 개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윤동주 시를 배웠다. 그 한 작품은 발췌문일 수 있지만 바디 오브 개념은 그 윤동주 시집에 있는 15작품이 바디 오브이 되는 거야. 이 부분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행동될 수 있지만 이 부분 잘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6번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더 힘들게 만든 표현이 바로 7번이죠. 7번. 바디 오브 웍. 작품 전체에 드러난 전 세계 논쟁 거리에 관해서도 바디 오브 웍에 나타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발췌문에 드러난 글로벌 이슈만큼 탐구해야 된다. 즉, 한 작품을 우리가 작품 A, 작품 B라 했을 때 작품 A에서 다뤄낼 내용들이 작품 A에 속한 내가 만약에 그 작품 A에서 그래 뭐 아까 말한 윤동주의 시를 선택했다 한다면 그 한 작품은 발췌문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바디 오브 웍 그 윤동주 시집 15작품이 들어가 있는 또는 15작품 이상이 들어가 있는 그 윤동주 시집 전체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발췌문에 선택한 한 작품에 해당하는 만큼 발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준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거야. 이거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한 작품에 나타나 있는 글로벌 이슈를 찾는 것도 정말 힘든데 15작품을 다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찾으라니요. 네, 미칠 것 같아. 소설도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품들은 그 한 작품 집이 비슷한 주제로 가는 작품도 있지만 한 작품에 한 책으로 모아놨을 뿐이지 주제가 다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관통하는 글로벌 찾는 것은 사실상 정말 많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필과 단편 소설 같은 경우 원래는 5작품에서 8작품이 한 웍이지만 작품 전체에 드러난 글로벌 이슈 또는 작품 전체에 나타나 있는 주제를 제시할 때 5작품, 8작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 3-4작품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로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는 것 그걸로 작품 전체 바디 오브 웍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할 때는 작품 전체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그런 식으로 15작품 시 15작품 전체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좀 비슷한 주제와 글로벌 이슈 찾는 것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작품 전체를 선정이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를 15작품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한 작품을 공부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상 시를 실제로는 15작품을 다 공부하지 않고 일부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 전체의 글로벌 이슈를 말할 때 작품 전체의 주제를 말할 때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윤동주의 시에서 만약에 뭐 자아상을 공부했는데 내가 윤동주의 시에서 만약에 십자가라는 시를 안 배웠다 쳐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하지만 내가 이 작품 전체의 글로벌 이슈를 말할 때는 그 십자가라는 작품을 거기에 넣어서 말하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췌문. 네, 40줄 넘거나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루지 못할 양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 즉 발췌문은 40줄을 반드시 지켜야 돼. 가능하다면 주번호 첫 번째 1, 2, 3, 4, 5, 6, 7, 8, 90을 다 보여줘야 돼. 하나의 샘플을 보여줄게요. 미리 틀어놨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C를 이 학생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1부터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줄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돌아와서 자, 그래서 또 발췌문의 출처를 밝히는 거. 자,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예전에는 발췌문을 그냥 아까 그냥 40줄을 쭉 적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발췌문의 출처까지도 밝혀줘야 돼요. 발췌문이 어디에서 내가 발췌한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까지 뭐 ISBN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출간 정보 그리고 내가 본문에서 어느 부분을 발췌했는지까지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간략화된 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읽은 영웅 작가 출판사 페이지 이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번 바뀐 아이오의 발췌문의 조건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초반 10분 구술 후에 학생이 충분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안내 질문 아니라 10분 발표 후에 5분 질문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초반 10분 구술 내용을 선생님이 잘 들어본 다음에 거기서 학생이 대답을 잘 못한 부분 아니면 그냥 지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보통 발췌문 작품 A에서 하나, 작품 B에서 하나, 또 그리고 종합적인 부분 하나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로 질문을 준비하시는데 뭐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답을 너무 짧게 한다거나 답을 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생의 그 아이오 시험 볼 때 한 5개 정도에서 6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그 질문을 하는데 뭐 그런 선생님 따라 다른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은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충분히 발표하지 못한 부분 또는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질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아예 엉뚱한 거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시험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선생님에게 어떤 경고가 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뭐 선생님은 뭐 경고만 가지 뭐 특별하게 페널티가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역시 IB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거기다 페널티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질문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사실 전에 발췌문 중심이었을 때는 충분히 그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작품 바디 오브 웍에 대한 얘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부분에서는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기보다도 바디 오브 웍과 엑스트랙에 해당하는 글로벌 수를 두루두루 말해야 되는 요소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한두 부분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학생이 처음부터 약간의 유도 하나의 함정을 파는다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약간 부족하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거기다 질문하겠죠? 그 약간 부족하게 답을 그러니까 아이오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답은 내가 사전에 이미 준비된 상태인데 실제 10분 발표에서만 말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감사하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하게 되면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이 5분 질문에서 답을 제대로 하는 학생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왜냐면 자신이 그 10분 발표에서 제대로 말 못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 건데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굳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 또는 머뭇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사전에 약간의 함정을 파서 선생님에게 이 부분 잠깐 부족하게 준비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 부분을 질문했을 때 거기다 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구술의 접근은 분석적이어야 된다. 학생은 발췌문과 작품의 전세계에 드러난 전세계 논쟁거리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야 된다. 이 분석이란 말은 이따가 다시 PPT를 보면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단순히 묘사란 말은 앞에서 페이퍼를 말할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줄거리 나열을 말하는 거야. 줄거리 나열. 줄거리 나열하면 안 돼.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줄거리를 쭉 나열하듯이 글로벌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췌문에서 작품 전체에서 해당 글로벌수가 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본문에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제시문, 발췌문 또 주어져 있는 지문 안에서 작품 전체라면 바디워크라면 작품 전체 한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분석이 되는 거야. 분석. 그래서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구술은 광범위한 발췌문과 작품에 대한 광범위 설명이 아니라 즉 줄거리 나열이 아니라 전 세계 논쟁거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맞춰진 분석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10가지가 시험 보기 2달 전에 나왔던 설명 자료였어요. 정말 화가 나는 그런 거였는데 자, 다시 이제 PPT를 설명하고 나서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로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작품 목록은 우리말, 한국어로 써있는 작품과 번역 작품. 네. 그리고 만약에 HLS를 하는 같은 경우에는 HLSA에서 선택한 작품은 아이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는 그 아이오 연습은 공식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있을 경우 한 번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한 번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작품과 글로벌 C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작품과 똑같은 글로벌 C로 파이널 시험,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학교에서 내신과 연습용으로 했던 아이오 시험을 봤던 것을 가지고 그걸 그 똑같은 작품과 똑같은 글로벌 C로 파이널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작품은 똑같다 하더라도 글로벌 C가 다르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글로벌 C는 같더라도 작품이 다르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픽 노블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픽 노블. 이거는 랭귀지 앤 리터처 학생들을 위해서. 이 그래픽 노블은 되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래픽 노블을 바디 오브로 삼게 되면 재밌는 게 그래픽 노블은 작품 전체는 문학 작품으로 아이비가 카운트를 하는데 부분을 발췌하면 비문학이 돼. 그러니까 문학 아이비 코리안 리터레처에서는 이 그래픽 노블은 그냥 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는데 랭릿에서 그래픽 노블은 작품 전체 바디 오브 옥에서는 작품 전체는 문학 작품으로 카운트가 되는데 부분 발췌 한 장면 두 장면을 발췌한 부분에서는 비문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그래픽 노블은 서양에서는 이게 많이 제작되고 있고 노블이란 말처럼 만화의 형식을 사용한 소설이라는 개념이 확실한데 한국은 그래픽 노블의 개념이 별로 없고 그냥 웹툰의 형식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웹툰과 그래픽 노블도 달라서 그 부분을 규정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작품 전체는 문학 작품인데 부분은 비문학이라는 그런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분법이 올해 나왔어요. 이런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야. 바디 워크에 대해서만. 자, 그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의 핵심 구성 요소 발췌문, 아웃라인, 개별 구술.
자, 아이비 녹음은 이제 그 녹음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이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하고 선생님이 평가 받은 다음에 피드백 받아서 다시 개선하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파이널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비교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는 것도 상관없어.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전체적인 요소를 그냥 간략하게 하는 예시 형태로 찾아본 거야. 논쟁 도입하는 부분, 즉 서론이죠. 논쟁권을 소개하고 받침에 속한 작품과 받침문과 전 세계 논쟁권을 어떻게 있는지 밝히다. 이거는 꼭 밝히라고 아까 그 조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밝혀줘야 되는 거야. 구술에서 중점적으로 받아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자, 작품 전체 전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페이퍼 1이나 모든 형식의 글에서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서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론은 무엇이다? 작품 글의 전체 전개 방향 제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이걸 알아둬야 돼. 자, 중간 1회 같은 경우는 본론인데요. 자, 본론 같은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본론은 아까 말했던 것이 이제 작품 A가 있고 작품 B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디 오브 웍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발췌물에 대한 얘기도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작품 A의 바디 오브 웍 작품 전체의 글로벌 이슈 제시 그리고 작품 전체의 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또 작품 A의 발췌문에 나타나 있는 글로벌 이슈 그리고 작품 A의 발췌문에 나타난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작가의 선택 문학 기법이죠. 이거를 작품 A와 함께 또 작품 B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야. 본문에서. 여기서 말한 마지막에 쓴 거의 내용이 뭐냐면 발췌문 나타난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작가의 선택과 역할이란 말은 내가 어떤 글로벌 이슈를 제시했어요. 그럼 그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기 위해서 작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사회 구조가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해당 문화와 공동체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있겠죠.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그런 걸로 인한 그 여성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여성의 억울함을 보여주는 것을 작가는 묘사나 또는 대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이슈의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사용되었고 그것이 글로벌 이슈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IO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이슈가 중요한데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발췌문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발췌문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받침은 이것뿐만 아니라 받침은 2도 이런 식으로 중간 2, 중간 3, 중간 4
똑같은 거야. 아까 그래서 A 작품 A에 대한 요소, 작품 전체 바디 오브 웍에 대한 글로벌 이슈 제시하고 바디 오브 웍에 대한 주제 제시. 그다음에 발제문 A의 글로벌 이슈 제시, 발제문 A에 나타난 글로벌 이슈 발제문 A의 글로벌 이슈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간 1, 2가 되는 거겠죠. 중간 3, 4는 작품 B죠. 작품 B의 전체 작품 바디 오브 웍의 글로벌 이슈, 바디 오브 웍의 주제, 또 작품 B의 발제문의 글로벌 이슈와 발제문의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작가의 장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간 1, 2, 3, 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거는 반드시 본문에서, 특히 발제문을 말할 때도 발제문에서 제대로 말할 때 반드시 발제문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신 줄거리는 언급하지 마라. 줄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마무리는 이제 1분 정도 짧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간 1과 중간 2, 즉 작품 A와 작품 B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끝나면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이오는 좀 더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질문이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평가 기준. 역시 평가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걸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A는 지식 이해 해석을 평가하게 되고요. 자, 지식 이해 해석은 학생의 발제문과 발제문에 속한 작품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수준을 보여주는가. 이 발제문 내가 선택한 발제문이죠. 거기서 발제문에 속한 작품이란 것은 바디 오브 웍, 작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발제문과 바디 오브 웍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 수준이 만족하다. 작품과 연관된 배경 지식을 세밀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작품 전체 바디 오브 웍에 대한 주제를 말할 때는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작품 전체의 주제를 제시해야 되는 얘기야. 자,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발제문과 작품 활용과 전 세계 논쟁과 글로벌 이슈로 관련해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이해인데 글로벌 이슈와 발제문에 나타난 작품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발제문뿐만 아니라 이 작품.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글로벌 이슈를 제시할 때 바디 오브 웍에 나타나 있는 글로벌 이슈는 이 내가 선택한 발제문의 글로벌 이슈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디 오브 웍에서 글로벌 이슈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평가 요소가 아니라 발제문에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 또 두 개의 작품에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를 얼마나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평가와 이해 해석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발제문에 나타나 있는 글로벌 이슈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는 내가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지 아이오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작품에 대한 글로벌 이슈, 발제문에 대한 글로벌 이슈, 또 작품 전체에 대한 글로벌 이슈,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이 펼친 생각을 발제문과 작품에 가져온 인용,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페이퍼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장은 본문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문화적 주장 해석이 적절한 근거, 즉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자, 분석과 평가네요. 학생은 발제문과 그와 연관된 작품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작가의 형식적 선택이 즉 작가의 형식적 선택이 아까 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야? 작가 선택, 문학 장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제문에 나타난 글로벌 이슈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작가의 선택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분석과 평가 기준 B에서 나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작가의 형식적 선택이 전 세계 논쟁거리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는 방식에 관해서 어떻게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작가의 형식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글로벌 이슈야. 그래서 문화 장치입니다. 알겠죠? 네,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잘 제시할 수 있는가. 특히 이 세 번째 선택한 글로벌 이슈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어서 반복된 내용을 줄이기 바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가끔 글로벌 이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작품에 대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당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도를 충분히 볼 수 없게 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네, 어머니. 네. 시간이 없어서 가시게 되면 또 제가 전체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아니면 녹화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이제 5분 정도 더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짜임새 있는 구성과 마찬가지죠. 짜임새 있는 구성. 이건 똑같아요. 역시 서론, 본론, 결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 오브 웍에 대한 글로벌 이슈, 주제, 발췌문의 글로벌 이슈와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다 들어가서 썼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품 A와 작품 B의 분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품 A에 대한 분량을 전체 발표 시간을 10분 발표 중에서 서론 1분, 결론 1분 빼고 8분이 남잖아. 그렇죠? 그러면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8분을 작품 A의 4분, 작품 B의 4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뭐 초단위까지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두 작품이 반드시 균등하게 다뤄야지만 이 짜임새 있는 구성 3C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점수는 여기서 C에서 매우 많이 깎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작품 A와 B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거는 정확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언어는 페이퍼 1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 그렇죠? 또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암기해서 암기한 거를 그대로 말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부정행위로 점수가 아예 빵점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언어, 또 전문적인 용어, 또 이제 중간에 이거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게 충분히 연습된 상황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이 언어 점수, 발표 점수에서 점수를 받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이슈를 이해해야 되고 이 글로벌 이슈들을 이해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글로벌 이슈랑 간단하게 말하고 끝낼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 네. 글로벌 이슈는 네. 되는데 자, 이 글로벌 이슈 영어로 된 게 있고 한국어로 된 게 편하겠다. 한국어 된 거 보자. 한국어 된 거. 자, 글로벌 이슈는 크게 문화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신념 가치 교육, 그리고 정책 권력 정의, 그다음에 예술 상위성 상상력, 그다음에 어디서 하나 더 과학기술 환경, 이 5가지가 크게 상위 항목으로 5가지가 있고요. 그 상위 항목 중에서 하나의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전체를 참은 다음에 이 하나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글로벌 설명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신념가치 교육이라는 상위 항목을 선택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발췌문 A에서 상위 항목으로 신념가치 교육을 삼았다면 발췌문 B에서도 반드시 신념가치 교육에 해당하는 글로벌 이슈를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요소가 개인 또는 공동체 및 신념 및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식의 내용에 따라서 신념가치 교육에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선택하면 역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발췌문 B, 작품 B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 신념가치 교육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이슈는 학교에서 아마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게 되고 만약에 역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글로벌 이슈를 아이오에 잘 적용시켜서 15분을 잘 발표하시면 아이오는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의 그 설명을 얼마큼 정확하게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충분히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더 질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 설명을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저한테 수업을 문의하셨었는데 제가 수업을 해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대한 좀 미안한 마음과 또 그분들에게 또 한시라도 바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따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따로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마치기로 할 거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